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에 따른 당연한 응분의 책임들을 져야 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 요즘 주말이면 차가 불타고 체류탄이 난무합니다. 일단 지난 주말 시위는 일단락됐는데 이 시위가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란조끼 시위? 네. 왜 노란조끼를 많이 입고 있는 겁니까? 노란 조끼가 이제 상징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운전자들이 이게 뭐 직업적 운전이든 아니면 자가 운전이든 간에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만약에 우리도 비상 상황이 오면은 뭐 삼각대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밖에 이제 도로에서 나가야 될 경우에 노란 조끼를 입고 나가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위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나오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이 현 정부의 정책에 항의를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운전자다. 그래서 나는 그 현재의 그 운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화물차 물론이고 차마다 저 조끼가 있으니까 시위할 때 상징적으로 저걸 입고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파리가 지금 주말마다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차량이 불에 타고요. 곤봉 든 경찰들이 막 쫓아가고요. 우리 80년대에 정말 많이 봤던 모습이 상점 약탈하는 것 같은데요. 유리창이 쇼윈도우 유리창이 다 깨졌군요. 물대포도 체류탄이 난무하고 올 같은 거 던지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내세우면서 지방에서 파리로 올라오는 시민들까지 생겨났다는데요. ras-le-bol complet sur le niveau de vie, sur nos acquis sociaux, sur plein de choses. Il y a énormément de choses à dire.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개선문도 저렇게 마크롱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낙서라고 합니다. 문화재급 조각들, 동상들이 깨져나가고요. 누가 봐도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만 명, 근데 이번 주말에 12만 명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때 한 29만 명까지 집결을 했는데 4차 때 지금 12만 명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가격 양산도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인원 숫자,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 숫자 좀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약탈의 문제라든가 방화라든가 조금 무력 충돌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촛불 집회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청소까지 하고 가는 평화 집회지만 개선문 앞에 그러니까 에버트 재단의 상도 탔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요. 그야말로 평화, 무혈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는데 이 지금 보신 모습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년대에는 우리가 저런 모습이었죠. 최루탄 난무하고 학생들은 투석하고 그래서 무석, 장갑차까지 무탄, 무석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장갑차 이거 굉장히 과격 시위 양상이고 상점 약탈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얼핏 떠올리기에 옛날 교과서에 나온 68 이 유럽 학생운동이라든가 또 2005년에 이제 박리우 사태라고 그때 주거 문제 때문에 한번 폭동이 있었는데 지금 임상훈 선생님하고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막 파리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시위 현장을 직접 보고 오셨는데 상당히 좀 험악한 분위기라고 하네요. 자, 험악한 사실은 인류에게 지구인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걸 개발해낸 나라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요. 근데 참 저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산물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현장에서 느끼신 분위기라 할까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가지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걸 느낀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전히 프랑스에서 배울 것이 참 많다는 걸 느꼈는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우리 최영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촛불 시위를 할 때 우리는 약탈, 뭐 파괴 이런 건커녕 젊은이들이 뒷골목에서 지키면서 그 약탈 이런 걸 막았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나와서 커피 타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광화문이 우리 거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우리 게 아니고 남의 것이면 약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건데 왜 약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그 좀 전에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보석상을 털고 이런 물론 털리기 직전에 뭐 막기도 했지만은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하고는 그러니까는 그 시위 주최자들의 그 참가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자세가 달랐다는 것이죠. 네. 그 우리 그 촛불 혁명 당시에 그 유럽 언론들이 그런 보도들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민주주의를 가르쳐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시민 문화가 우리가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근데 반대로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런 시위를 봤을 때 아까 약탈하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나라의 시위에서 만약에 보석상을 터는 이런 그 파괴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언론에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라도 이 분위기 전환을 그쪽으로 이끌려고 할 겁니다. 아 이거 봐라.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저런 그 시위자로 인해서 프랑스 경제가 위태로워진다. 거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프랑스 경제가 그렇게 되니까는 시위자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시위자가 나오니까는 경제가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시각을 이렇게 자꾸 그 시위를 거꾸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해석을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네. 거. 이런 게 프랑스에서는 아직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역시 그 시민들을 그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앞서가요. 언론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여전히 많습니다. 네. 숨진 사람까지 나왔습니까? 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80대 여성분 노인 같은 경우에는 체류탄을 얼굴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고요. 부상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상자 중에는 위중한 사람들도 있어서 추가로 사망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1,700여 명이 지금 여러 가지 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상태라고 해서 이 사태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망자뿐만 아니라 뭐 체포되거나 법정에 서는 사람들도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발단이 된 게 유류세, 그러니까 기름값에 들어있는 세금. 그렇죠. 우리는 낮췄는데 일시적으로. 여기는 올랐습니다. 올린 걸 또 올리려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상당히 오른 것이 이제 경유와 휘발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경유의 경우에는 23%, 휘발유 15% 상당히 올랐죠. 많이 올린 거죠. 23% 기름값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유류세가 또 붙은 겁니다. 0.063 유로. 뭐 우리 돈으로 하면은 경유에 한 81원, 그리고 이제 휘발유에는 한 23원. 뭐 이런 이제 정도의 돈이 붙었는데 부가세 20%가 또 여기 이제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위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아까 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럭 운전기사, 이 기름을 계속 써야 하는 택시기사, 그다음에 이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몰려 나와서 그게 발단이 됐고 유류세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마크롱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는데 왜 프랑스는 올렸을까?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환경이 좀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경유차는 다 퇴출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기름값 계속 올리면서 좀 친환경 정책, 기후온난화, 프랑스가 좀 종주국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명분들은 있는데 이 민생이 아무래도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름값, 뭐 유류세 올리면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기름값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기름값 올리면 넉넉한 분들이야 뭐 크게 영향이 없지만 중산층이나 특히 서민층, 특히 차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더군요. 파리 사람들은 워낙 대중교통이 잘 돼가지고 별로 대중교통 타면 되는데 파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어쩔 수 없이 몰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그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이제 그 환경,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이 특히 그 유럽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환경 문제를 좀 앞서서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죠. 그건데 말은 좋은데 왜 그거를 서민만 부담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부유세 같은 경우도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원래 있던 것을. 그동안에 계속 친기업이나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너무 부자 편만 든다. 네. 뭐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들어설 때는 국민들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네. 이제 많이 지금 이미 좀 나옵니다만 네. 굉장히 저런 모습에다가 어떤 패러디까지 나오느냐면은 저 양복 대신에 나폴레옹 복장을 이렇게 네. 황제 복장을 하는 그런 패러디까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40살의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나폴레옹도 젊어서 황제가 그렇죠. 됐으니까. 네. 나폴레옹 이후로 이제 가장 젊은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죠. 서민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세 폐지하고 법인세는 인하하고 그런데 서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올리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민들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지겠냐 이거죠. 네. 지지율은 그래서 그런지 많이 떨어졌고요. 네, 취임 초기에는 50%, 60% 지지율까지 네. 육박을 했는데 지금은 취임 2년 만에 지금 20%로 하락을 했습니다. 20%대로요? 네. 예, 계속 하락하는 수치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최저 지금 지지율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대통령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 측근이 얘기를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 개인 성향이요. 네. 그 국민들로부터 이 사랑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다른 대통령들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 경력도 짧은 그렇죠. 측면도 네. 있겠지만 네. 굉장히 그런 것에 민감해가지고 더 뭐라고 할까요? 저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프랑스 국민 73%가 이 노란조끼 시위를 지지한다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작은 도시에 사는 50대 여성의 이 SNS가 이 영상이 또 불을 붙였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Mais qu'est-ce que vous faites du pognon? À part changer la vaisselle de l'Élysée ou vous faire construire des piscines? On se demande, hein, si c'est à ça que ça sert le pognon, alors autant qu'on change. C'est pas la peine que vous restiez pour faire des conneries comme ça. 저런 게 이제 SNS로 퍼져가면서 네네, 그러니까 네. 저기서 그릇 바꾼다는 게 무슨 일상생활 서민이 저런 얘기를 올렸는데 네. 이 대통령 궁 그릇이나 바꾸고 이 그릇이요. 네. 적어도 한 300개의 이제 이 식탁용 그릇을 포함해서 네. 만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궁 안에서. 예, 궁 안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통령 궁 안에 약 1,200개의 그릇이 있는데 네. 마크롱 대통령이 그걸 다 바꿨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한 60만 유로 정도 들었다고 해요. 네. 우리 돈으로 이게 한 7억 6천만 원쯤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보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프랑스 국민들은 지금 우린 이렇게 점점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통령 궁은 만찬용 그릇이나 네. 이 1,200개나 되는 그릇을 7억 원 이상 네. 들여서 바꾸느냐? 우리 세금 어디다 쓰는 거냐 지금 그 질타를 하는 건데 저게 굉장히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노란 조끼 시위의 지지가 73%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게 정말 국민 정서를 건드리죠. 네. 우리 최순실 씨 사태 때도 정유라의 부정입학 부정입학이 시작됐죠. 도화선이 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정책과 다르게 국민들의 속을 후벼 파는 일들이 저런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또 이런 일련의 논란을 가지고 국민들과 설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또 SNS로 퍼졌을 텐데 보겠습니다. Et on nous augmente tout. Le travail paye mieux. Alors, mais non, mais Nous, on retravaille, ça comprend. Vous avez dit... vous de Paris, vous n'entendez pas la ruralité. D'abord, moi, 그러다 보니까 네. 젊고 신선하고 중도 신당 뭐 이런 이미지는 좀 자꾸 사라지고 네. 나폴레옹처럼 강성, 고집스러운 뭐 이런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물론 나이가 더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선될 당시에는 젊었고 그 다음에 또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 30대. 그러니까는 좀 비교를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이미지가 달랐어요. 트루도 총리라든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이미지를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장엄한 이렇게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시위가 68년 프랑스 혁명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학생운동이 굉장히 과격했잖아요. 68년이면은 비틀즈의 시대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몽상가들이라고 당시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 베르톨루치 감독이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68은 학생들이 주도를 했던 시위고
문화적 혁명이었고 네. 그리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당시에는 이제 비틀즈가 막 인기를 얻으면서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락앤롤에 빠지던 그런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적인 부분인데 어떤 게 닮았다는 겁니까? 그거보다 그러니까 장면들이 비슷하죠. 그 당시에도 네. 공권력에 그 정도로, 저항했던 그 모습들은 정도로 격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장면들이 바르게,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그 자동차를 이렇게 뭐 불태운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런 것들이 68 혁명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차이점들이 많이 있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 지적 잘하셨는데 그때는 학생이 주도가 돼가지고 먼저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화 혁명이 성격이 강했습니다. 네. 그 전 이내의 어떤 그 프랑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드골 대통령 물론 뭐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네. 그런 어떤 그 권위주의적 이런 걸 깨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민생과 관련되는 네. 그러니까 학생이 중심이 됐다기보다는 실제 그 서민들 삶에서 일반 시민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그 뒤에 이제 학생들이 뒤따라 들어오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68 혁명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상황이 그때랑 비슷하다. 그렇죠. 장면이. 장면이. 네, 알겠습니다. 추가 수습책을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는다고요? 뭐 진정이 되겠습니까? 몇 가지 내놨죠. 네. 1월 1일부터 이제 그 유류세를 더 올린다고 했던 것 네. 이미 상당 부분 올랐는데 그걸 더 올리겠다고 해서 불이 붙은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완전 처음에는 이제 유보하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취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3% 정도 인상하겠다. 프랑스에서 3% 올린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런 뭐 추가 조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정도에 새로운 또 대국민 담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상훈 평론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